그렇다면은 이 뉴욕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보여주는 시사점과 또 그 우리가 앞으로 그 성공 요인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더더욱 미래의 서울 내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펼쳐지게 되는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의 도시재생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2021년 이 소액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많지 않죠. 이제 불과 2, 3년 정도 남았다고 봐지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 개발 투자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은 사실 서울 지역에만 해도 307개소가 있습니다. 전철, 그다음에 기차역, 그리고 경전철역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은 307개소가 있는데 이 307개소 중에서도 실제로 그 사업성이 상당히 높고 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의 가치들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이 중에서도 약 50개소 정도가 상당 부분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져다 주는 이 역세권 개발의 최대 가치들이 보여지는데, 여기는 반값 아파트가 아닙니다. 반의 반값으로도 아파트 마련이 가능할 만큼 높은 투자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서울 지역에서만도 할 수 있는 여러 곳들, 또 외국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반값 아파트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두 번째 공공재개발 및 재개발, 세 번째가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렇게 반값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설사 가로주택 사업, 공공재개발 내지는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데 가서 헛발질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전문가라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언제? 시간은 오후 2시. 어디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몇 층? 2층. 전화 02-2638-3956, 02-2638-3956번이고요.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궁금하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주택 사업이 궁금하시다. 역세권 개발이 궁금하시다. 뿐만 아니라 세금, 상업용 상가, 그리고 토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매라든가 이런 여러 부동산 파생 상품들까지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소는 마찬가지. 바로 신논현역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입니다. 2층에서 02-2638-3956, 02-2638-3956번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뉴욕의 4대 개발 프로젝트 도시재생 사업에 바로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블룸버그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는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살펴보는데요. 그중에서도 웨스트팜 프로젝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또 애틀랜틱 프로젝트, 그리고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이 4대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과 이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 도시개발 사례의 시사점은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바로 선도적. 누가 선도적이에요? 바로 이 공공이 선도적이다. 선도적은 공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고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효율적을 진행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 이것이 중요하죠. 공공과 민간의 뭐예요? 윈윈 구조. 공공과 민간의 윈윈 구조. 서로가 승자가 되는 윈윈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현재 이사 대책 후에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공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공공 주도로 가서 성공한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윈윈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그 사업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현재 공공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자, 그랬을 때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첫째 시사점은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첫 번째가 바로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이 공공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추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주체로서 뭐예요? 단순히 뭐예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자, 나를 믿고 따라와.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따라오게 하고 나서 공공이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먼저 한마디로 밑에 밑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밑판을 깔아주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해서 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공공성, 신뢰. 바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겁니다. 신뢰를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인 성공적인 도시재생. 중요한 것은 공공은 도시재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갔을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전체적인 툴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래서 이러한 구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둘째, 대부분 세제 인센, 요거 세금이죠. 세금 관리, 세제 인센티브를 유동해서 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 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에서 윈윈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성도 좋아야 되고 또 뭡니까? 사업성을 좋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뭔가를 움직이려면은 재원 조달이 먼저 돼야죠. 재원 조달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재원 조달을 바탕으로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방식인 PILOT는 요거는 이제 재산세의 감면 제도입니다. PILOT 좀 이따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만 이 PILOT가 가장 큰 이 세금 감면 제도인데 요 재산세 세금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원래 비영리 단체나 공공이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뭐예요? 제외를 하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대신 그렇다고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약정 금액으로, 약정 납입금으로 해서 내도록 어디에다가 공공개발 주체에다가 내는 겁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이 결국은 내가 국가에다 한다는 것은 개발 주체에다 내임으로 해서 실제로 재원 구조를 이제 재원 조달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죠.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 개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도시 개발에 적용해서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금보다 재산세 세금 PILOT 세금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고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택에 부여. 그 세금 대신 내는 이 징수 권리를 어디에다가 개발의 공적 주택
바로 이 개발의 공적 주체가 개발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도 정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서 신뢰도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성 검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서 윈윈 구조로 자 도시재생을 성공시켜야만 되잖아요. 성공시키면 뉴욕시 전체의 그 가치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공적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사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그 사업에 뛰어들죠. 단순히 지금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공 주도로 간다 그러면 민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공공이 주도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사유재산 제도가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 주도로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이것은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성공의 확률은 거의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게 짚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세금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해서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해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셋째, 각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라인 파크,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그리고 또 뭐죠? 바로 그 애틀랜틱 야드, 그리고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 이거 외국 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우기 어려워요.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 애틀랜틱 야드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자,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이 네 개가 요 근래 도시재생 4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 그다음에 민간 투자 외에도 기부금, EB5는 뭐죠? EB5는 외국인들이 뉴욕시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증대되게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 영주권을 주는 일정 투자금 이상이 되면 영주권,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죠. 바로 제주도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ILOT의 약정 납입금, 요거는 재산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 다양한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LIHTC에 공제된 세액과 PILOT 약정 납입금 등 미래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을 유동화, 요거는 채권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유동화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으로 전환을 해서 유동화하는 겁니다. 유동화해서 마련하는 사업 구조가 폭넓게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 선진적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공적 투자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개발 공사를 활용해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권한을 사실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별로 개발 공사, 프로젝트별로 4개 개발 프로젝트별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개발 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사 국영기업이 맡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야말로 뷔페식으로 전부 끌어가 버리게 되는데 여기는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 이러한 개발공사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주 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 즉 정부의 지방 정부의 채권 한도의 적용 이런 것들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해요?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반적 역할, 바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개발권 이양제도, 탄력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요번에 이사 대책에도 나왔지만은 실제로 국계법에 근거한 용적률 한도의 120%까지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실제로 사업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이제 내놓고 있죠. 이래서 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하고 규율하기보다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하고 규율하기보다는 유연성을 줘서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런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이런 규제만 가지고 사업이 성공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연성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적 주체가 할 일입니다.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일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상향 범위가 매우 크다. 그렇죠.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이건 정말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사업의 수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PAR가 10인 PAR가 10이에요. 10인 상업시설이 최대 33까지 그러면 3.3배가 늘어나잖아요. 3.3배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매우 다양한데 개발권 이양, 현금 기부, 공공 오픈 스페이스 제공, 중저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 그래서 이 애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현재 1,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어디에요? 준주거나 아니면은 상업지역으로 전환시켜서 용적률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면 올라간 용적률의 50%는 뭐예요? 공적 그걸로 해서 임대 아파트로 기부 체납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단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뉴욕시 같은 경우는 개발권을 이양한다든가 현금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공공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 즉 공적 어떤 그 공용 시설물들을 지어서 거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단순한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가치들이 윈윈 구조로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그 활용도의 폭이 더욱 커져서 이 사업 주체가 더욱 책임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또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을 해줘야죠. 뭐냐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내지는 또 임대 상업자들, 임차인들이 그냥 뭐 대책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실제로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설사 조합원으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집주인,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들이더라도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해서 그 입주의 수준, 소득 수준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대체 주거지의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 20, 30, 50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내몰림 현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또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서서히 해가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당연히 가주는 것이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재개발로 진행이 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보다 선진으로 또 앞서 나가는 뉴욕시의 도시재생
개발 사례들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시사점과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그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죠. 개발의 성공 요인은 뉴욕시의 경우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2030, 50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데 저소득층에게 20%, 중저소득층에게 30%의 주택이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시장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는 프로그램. 하이라인 지역을 특별 목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이라인 아래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인접지까지 개발권 이양을 가능하게. 이래서 이제 물론 거기 막 이게 집값이 크게 주변의 땅값이 크게 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성공을 더욱 이끌어간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익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운행 당시 1994년 현재 공공재개발 주체인 뉴욕주 도시개발공사 주도하에 추진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운영. 그리고 네 번째는 EBO 자금은 바로 외국인들이 일정 자금 이상을 이제 그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 바로 뉴욕시 산업개발청이 이제 하는데요. 실제로 특화된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죠. 세제 인센티브. 그것이 바로 PILOT, 바로 재산세, PILOST, 판매 및 이용세, 그리고 PILOMRT, 모기지 등록세. 요 부분들 중에서도 PILOT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바로 이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례들이 가장 큰 우리가 살펴볼 그런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제적인 부분들을 완화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되려 세제를 통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사업 성공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드렸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그리고 재개발, 자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세미나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어디서? 전철고선 신논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건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02-2638-3956번 되겠고요.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시의 가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끌어올려지는 성공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재생들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공적 주체와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성공의 가치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